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의 전략을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식 원샷 시작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계속해서 흔들렸었는데 오늘도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금 3주 휴전을 연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세로 지나고 있죠. 오늘은 코스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분위기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출발했다가 장중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했죠. 오늘은요, 약간의 강세였다가 지금은 약간 하락 포지션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던 코스피였습니다. 단기간 좀 빠르게 달려서일까요? 오늘 금요일 시장 안에서는 숨고르기 장세 들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0.2%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지켜보시겠고요. 6,400포인트는 계속해서 안착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와,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무려 2.19%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200포인트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점점 힘을 내주고 있고요. 오늘은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포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수급은 어떻게 지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지수 자체가 좀 쉬어가는 이유,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2조 원 가까이 지금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단기간 많이 올라왔던 만큼 약간의 차익 실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반적으로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나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역시나 많은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6천억 원 넘게 지금 매수세가 찍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수도 반등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반도체 소부장을 좀 담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들썩이고 있는 만큼 이 매수세 관련해서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기관에서도 1,000억 원 넘게 지금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총단 안에서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금 시총 1위부터 6위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죠. 일단 그래도 삼성전자가 21만 원 선 계속 지켜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20만 원 선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기대에 그래도 반영이 좀 되는 모습이었죠.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일 잘 갔던 만큼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이 밖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좀 강하죠. 1.7% 반등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ESS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유럽 전력 쪽으로도 이제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더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2차 전지가 좀 대부분 쉬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가 3.7% 쉬어가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그럼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처럼 바이오 테마들이 오늘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펩트론도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지금 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도는 모습이고요. 뚜렷한 뉴스는 없지만 이쪽으로의 모멘텀들이 오늘은 살아났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에코프로가 0.8% 쉬어가고요.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소폭이지만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그래도 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장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오늘 강한 반등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요. 이 중에서도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선박 엔진입니다. 자,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1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이 강한 이유, 지금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선박 엔진을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와, 역시나 요즘에 AI로 묶여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같이 묶인다면 성장에 대한 동력을 얻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박 엔진 쪽으로도요. 비싼 가스터빈 대신에 선박 엔진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엔진이 붙은 종목들 급등하고 있고요. 삼영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박 엔진 내부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엔진사들 그리고 대형 기업들 안에서도 삼영엔텍의 제품들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모멘텀까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공업 안에서도 오늘 탄력들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 엔진 쪽으로도 좋은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오히려 순환매가 같이 도는 모습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사실 지금 유가도 급등하고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었죠. 그 대안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이 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또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가 지금 역사상 가장 크다,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이뤄지게 되면서 오늘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OCI홀딩스 18%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OCI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와도 같이 협력을 하겠다, 파트너십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더 큰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 쪽으로도 힘이 좋습니다. CS윈드가 오늘 8%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CS 베어링도 6%, G2파워도 4.9% 강세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사실 유증에 대해서 조금은 투심이 얼어붙었었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오늘 4.5%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 계속해서 달력을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신고가 뒤에 지금 숨고르기 장세 들어왔죠. 오늘 금요일이니만큼 역시나 변동성도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래도 6,400포인트 계속해서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아침 상황에는 숨고르기의 장세 들어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주말에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도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봤다시피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게 됐죠. 파운드리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요. 이런 모멘텀 더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HBM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자, HBM4 양산 시작하게 됐고요. 이쪽으로의 모멘텀 더 커지면서 점유율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HBM4 수율이 지금 5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단순한 업황 회복을 넘어서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점유율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실적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드라마가 써내려질 수 있겠죠.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SK하이닉스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 있었고요. 꿈의 영업이익률 기록하게 됐습니다. 72%나 수익성을 지금 나타났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역시나 장사 잘하는 회사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HBM 독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론, TSMC 모두 다 수익률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독주 관련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HBM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 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체크해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전력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선박 엔지니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처럼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나 AI 모멘텀을 더 받아가고 있는 것은 전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동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도 350만 원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불기둥을 계속 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G번호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G번호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러한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전력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주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볼까요? 네, 마지막 이슈는 테슬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AI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축을 위해서 250억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제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에 대한 모멘텀을 더 받아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증시 영향이 어떻게 부각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수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회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이러한 모멘텀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원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이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2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그래도 코스닥이 현재 2% 반등해주면서 1200포인트 계속해서 지켜내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하는지 오늘은 JW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역시나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앞서서 언급해드린 대로 오늘은 코스닥이 좀 강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코스피가 강해서서 코스닥의 탄력들 역시 대형주가 힘이 좋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가장 또 시장의 이벤트 중 하나가 실적 발표였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다 호실적을 또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기 그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가 약간은 좀 조정세로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지금 업종군들, 특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 섹터들이 지금 신고가 움직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 소부장 관련 섹터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이런 관련 좀 대조되는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또 가장 커플링이 또 되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가 제약바이오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또 특이한 흐름이 제약바이오 섹터
섹터상의 지금 흐름이 2% 정도 가까이 또 반등세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코스닥 시장 역시도 2%대 연동되는 좀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해 나가면서 7,000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1,2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의 1,200포인트를 과연 어떤 섹터가 돌파를 시킬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이 코스닥의 그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이제 4월 달에 3,000당 제약이 이제 급락세가 나오면서 코스닥도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들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받쳐주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줬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들도 들려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 분위기를 호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또 플러스로 로봇 섹터까지 조금 더 좋은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섹터 상에 있어서도 2000스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좀 나오고 있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코스피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연동이 돼서 3거래일 정도 외국인 이제 순매도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정고점 돌파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같이 함께 커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다가 오늘 그동안 이제 밀렸었던 제약바이오 투심도 약간 좀 하단을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오늘의 지금 시장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지금 코스피보다는 원래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3월달에 원래 가장 좀 크게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미 뭐 일찌감치 외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월 달부터 좀 순매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월 달은 코스닥 장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코스닥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 흐름을 이제 4월 말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이 좀 다시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종목단의 움직임 봤을 때도 개별 종목군들 내지는 중소형 종목군들 이런 이제 종목단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관측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그동안 또 낙폭과대였었던 화장품주들 역시도 오늘장에서 순환매가 다시 이제 저가권에서 또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중소형주 지금 섹터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대형주들이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일 좀 잘 갔었는데 이제 실적도 확인했고요. 이러한 수급들이 이제는 중소형주로 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3월쯤에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었죠. 그때 이 액티브 ETF도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코스닥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약간은 쉬어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오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도 3%, 삼천당 제약도 다시 40만 원대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 하면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올랐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바이오 안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해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투심이 완전히 좀 돌아서려면 신뢰도 회복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선행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부풀리기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있기도 네. 했었고 에이벨 바이오 역시도 이런 계약 소식이 생각보다 원래는 이제 한 1조 정도 기대를 했다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서 또 주가가 밀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이제 1위까지 찍어줬던 삼천당 제약이 완전히 그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있었을 때 투자자들의 그런 투심 자체를 엄청나게 지금 악화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렇게 악재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터져나온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4월 달에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게 미국 아마케 관련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알지노믹스가 임상 관련해서 이제 중간값 소식이 긍정적으로 지금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투심
자부심을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일단은 제약지수단에 봤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하단 구간이 어느 정도 좀 잡혀 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제약지수가 최고가가 17,800포인트대까지 한번 찍어줬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13,000포인트대 구간까지 한번 밀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지금 쌍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다시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이제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특히나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알테오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추세가 지금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대이기도 하고 또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을 그래도 가장 크게 또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이제 섹터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은 더 시차를 두고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다시 제약바이오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관련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시총단 안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들썩여서 이제는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실내 회복이 조금 더 우선으로 보입니다. ETF에서도 사실 바이오 안에서의 좀 비율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못 갔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간 이슈들 체크하면서 들어가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분위기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은 좀 방산주들도 좀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방산 안에서도 뭐 엔진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도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방산주들 사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서 네.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여전히 계속 봐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추세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런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1년 정도 우상향 추세가 꾸준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섹터잖아요. 네. 그래서 추세상 아직까지는 뭐 변동된 그런 흐름은 없고 대신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이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굉장히 좀 천천히 속도가 좀 더뎌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긴 해요.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소식들이 또 계속 들려와주고 또 실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계가 된다면 하단 지지력은 계속해서 이제 생길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3%대 지금 추세에 계속해서 좀 잘 견고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사명이 바뀌기도 했었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가가 110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황제주까지 이번에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지금 강력한 사이클 또 특히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른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좀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좀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또 풍부한 이런 또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인 기간 이제 쌍끌이 순매수는 계속해서 4월 달 동안에 감지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또 3거래일 정도 시세를 다시금 내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도 이란 전쟁이 또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방산 종목들이 사실 빠질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추세는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대형 방산 종목들의 이제 흐름이
시장이 굉장히 또 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은 중소형 방산주 중에서 퍼스텍 네, 이런 이제 종목들도 4월 달 동안 한 달 동안에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대북 테마주로 엮였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지뢰 제거 원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란 전쟁 이슈로 강력하게 또 시세 발산을 해주고 최근에 최고가를 한번 찍어준 다음에 윗꼬리가 이제 달린 것으로 봤을 때 중소형 방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조정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구간대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방산주는 매매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조언까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방산주들, 대형주들은 일단은 상승하고 있고요. 퍼스텍 같은 요즘에 조금 탄력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좀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시선을 옮겨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 해봐야겠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25만 원까지 뚫어줬다가요. 지금은 윗꼬리가 쭉 달린 모습입니다. 현재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죠. 그래도 지금 굉장히 기대감은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펀드에서는 열흘 만에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글로벌 자금들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호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HBM 경쟁력 회복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삼성전자 지금의 주가 흐름도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런 이제 비슷한 흐름이 삼성 SDI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제 거래량이 소량으로 이제 발생한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차트상에 좀 왜곡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세력들이 이 정도까지는 올리려고 이렇게 찍어준 거다, 찍어준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흐름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이제 순매수세가 이제 실적 발표를 딱 기점으로 해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긴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 꾸준히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매수 측면에서 봤을 때 3거래일 정도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별화된 움직임들 일단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 이제 금융상품들, 그러니까 연계가 된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명 삼전 닉스 채권 혼합형 뭐 ETF라든지 또 최근에는 미국의 그런 메모리 테마 펀드에 뭐 열흘 만에 1조 5천억 자금 몰렸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메모리 사이클이 워낙 지금은 슈퍼 사이클에서 메가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지금 현재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런 공급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범용 반도체 또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관심은 여전히 좀 유효하게 투자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흘러가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련 호재들도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HBM 경쟁력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HBM4를 이번에 SK 하이닉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양산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 5월 달에는 HBM4의 샘플을 엔비디아 쪽에 이제 삼성전자 가장 먼저 이제 넘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에 HBM4 샘플을 엔비디아 쪽에 넘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그동안 이제 뒤처졌었던 그런 기술력에 대한 이제 우위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같이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HBM 관련돼서 수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까지 차세대 공급망 더 넓혀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계속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목표 주가도 연일 상향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35만 원까지 더 위까지 나온 상황인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집회가 있었고 5월에 대규모 파업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은 숨고르기 장세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에 대한 요인들은 좀 어떻게 파악해 보면 좋을까요? 제조업에서 이 노조 파업 이슈는 항상 끊임없이 틈틈이 나오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선업이라든지 뭐 자동차 쪽에서도 계속 노조 파업 소식이 네. 끊임없이 흘러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해가 심리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업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디스카운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조선 섹터나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메모리 업황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에 있어서 약간의 뭐 숨고르기 조정을 주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고 생산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조 파업 이후에 협상이 그래도 빠르게 해결이 된다면은 오히려 더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되지 않나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보자면 지금 쇼티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역시 메모리 쇼티지에 이어서 이제 기판까지도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삼성전기도 연일 잘 가잖아요. 네. 11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어제 잠깐 쉬어갔다가 오늘 다시 상승폭으로 좀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MLCC라든지 FCBGA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요 안에서의 모멘텀들은 계속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지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추세적인 훼손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워낙 강력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전일 같은 경우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심리도 발동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부 좀 익절을 하시면서 추가 추이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할까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구간대보다 어차피 지금 현재 사이클이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대가 나오는 것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이밍과 진입 시점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반도체 투톱 이외에도 지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소부장까지도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1거래일 연속으로 잘 갔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보유자의 영역일 수 있다.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기다렸던 실적이 나왔습니다. 꿈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죠. 72%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TSMC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 내게 된 건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HBM 독점력이 엄청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 어제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확실히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이 HBM 구조 자체가 선 주문, 그다음에 이제 후 발주 형태로 가는 그런 수주형 산업인 거잖아요. 네.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재고가 남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그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수익성도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주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고수익, 고마진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SK 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이제 HBM3 12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납품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그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그 엔비디아의 AI 칩 가속기인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도 출시일이 조금씩 뒤로 미뤄지게 되면은 계속 HBM3 12단을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HBM4 역시도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우선적으로 양산 납품을 하긴 했지만 그 물량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공급 계약이 SK 하이닉스 쪽에 물량이 더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 격차를 지금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계속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강 구도 체제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70%대까지 나오지만 점차적으로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이런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좋게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다음 또 기대감을 키워나가는데 그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고려를 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HBM 쪽 분야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아마 견제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HBM 점유율 관련해서 사실 삼성전자도 HBM4 지금 양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렸고 있고 관련된 점유율 싸움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모멘텀들 체크는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하면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바로 미국 ADR 상장 이야기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콩콜에서도 지금 뭐 ADR 상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순현금 100조 원 이상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ADR 상장 앞두고 있는데 신주 발행을 하게 된다면 약간의 주주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20조 규모인데 이게 그 신주를 이제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이제 주식을 좀 덜어서 이제 하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그 ADR 방식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게 좀 구분 지어서 발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왜냐면 주주들이 되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ADR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ADR 발행이 그러니까 TSMC랑 사실 비슷해요.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만 이제 원래 주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가 이제 되게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TSMC의 이런 이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미국 내에 그런 헤지펀드나 외인 그런 기관 자금들 유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메모리 지금 그 테마펀드 쪽에 계속 자금 몰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일단 글로벌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 있을 때도 인지도가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들보다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장점이 더 많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자금을 이제 마련을 해서 결국에는 미국 내에 또 생산 거점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또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하면서도 리쇼어링, 그러니까 자국 내에 계속 생산 시설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라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미국 내에 또 들어오는 이런 투자 자금으로 또 미국 내에 또 생산 거점을 또 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또 공감도 충분히 또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캐파가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또 SK 하이닉스 매출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글로벌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ADR 상장 지금 지분 관련해서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안에서의 우려보다는 호재들이 더 많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상장 어떻게 발행하는지 이슈는 더 나와야 되니까 이점까지도 함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한 번 더 상향이 됐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 이제 반도체 수요 확대뿐만이 아니라 가격 급등까지 이뤄지게 되면서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더 올려야 된다. 234만 원까지 올린 상황이거든요. 네. 와, 주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더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너무 잘 나와서 이제 뭐 TSMC를 이제 꺾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국계 금융사 쪽에서는 늘 항상 이제 눈높이를 엄청 많이 키워놓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 8,000? 이란 전쟁만 이제 종전된다면은 8,000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SK 하이닉스 눈높이도 이제 높인 게 뭐 180만 원에서 이제는 뭐 200만 원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격 구간대보다 무려 한 2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일단은 지금 시점이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시기긴 하나 이 목표 주가를 이제 달성을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부분들도 고려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미래의 멀티플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이 한 2배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도 지금 2배 올리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내년을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반도체 그런 업황을 봤을 때도 2018년도가 또 그 최고치 매출을 기록을 하긴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 조정을 줬었던 약세의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높이가 지금 높아지는 만큼 물론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동력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투자자분들이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긴 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으로 참고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업황이 꺾였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디램이나 이런 뭐 범용 반도체 쪽 랜드 가격이 꺾이는 시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안에서의 사실 기대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은 쏟아지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신호 주셨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꺾이는지 봐야 되겠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관점들까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전력 쪽으로 한번 모멘텀 넘겨보겠습니다. 요즘 G번호바 실적도 너무 잘 났고요. 전력 쪽으로도 모멘텀 강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HD 현대일렉트릭 12% 급등, 뭐 효성중공업도 350만 원까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주들 인프라 수요가 꾸준하게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신고가 행렬인데요. 전력주들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전력 쪽도 사실상 지금 또 사이클 산업 분위기도 하고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데이터 센터가 전력 먹는 이제 하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같이 다 맞물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 꺾인 흐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지금 타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작년에 진입하신 분들과 또 올해 또 오늘 진입하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를 만약에 공략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포트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꾸리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한두 종목 정도 비중 한 5%에서 10% 내외 정도로 꾸리시면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 시기라는 점도 같이 함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 좀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시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옥석 고르기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기업별로 수혜가 좀 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 효성중공업은 전력망, 그리고 전동기 관련해서도 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실적에 대한 가식성 좀 빠르게 보일 수 있는 곳 어디라고 보면 좋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오. 매출액도 가장 또 높게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네. 매출액이 또 높은 만큼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조 단위로 나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가시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딱 두드러진 곳이 HD 현대일렉트릭이고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 그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수출 모멘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되는 그런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향 모멘텀을 강력하게 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전력 3사 중에서도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견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요. 전력 안에서의 옥석 고르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그래도 가는 섹터들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W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코스피가 점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03%까지 낙폭을 좀 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던 코스피가 주말을 하루 앞둔 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유가도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상당 부분은 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외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470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4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앉았었는데요. 계속해서 낙폭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수가 보합권 내외에서의 움직임 보이고는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점 코스피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넘어가서 수급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조 9천억 원 물량을 덜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기금 중심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물량 던다라는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현재는 모두 다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조금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현재 2%대 약세 움직임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21만 원 선을 좀 지켜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120만 원 선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또 강한 움직임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기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3.43% 강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LG엔솔은 폴란드 국영의 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처음으로 출하한다라는 개별적인 소식 들려왔고요. 여기에 삼성 SDI 역시나 현재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종으로 봤었을 때는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역시나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위부터 10위는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SK스퀘어는 보합권 내외에서의 움직임이고요.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강세 움직임 보입니다. 오늘 방산주 전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재고조가 되면서 방산주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현대, 롯데,
시스템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HD현대중공업이 연일 시총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현재 4%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조선주와 조선기자재가 또 강한 움직임 보이는데요. 이제 조선주가 AI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엔진이 선박의 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엔진이 또 AI에 뛰게 하는 심장으로 분류가 되면서 현재 선박 엔진주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장중에 1200포인트 돌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기계, 장비, IT 업종 쪽에서 매수세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쉬어갔던 시장이라면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그룹주가 조금은 엇갈리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BM 쪽에서 거의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은 좀 그래도 강한 움직임 보이는데요. 현재 알테오젠 3.64% 상승세 나타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의약품이 조금 부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사를 교체한다라는 승부수 내뒀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름 속에서 3%대 강세고요. 삼천당 제약도 현재 9.34% 거의 10% 가까운 상승 모멘텀 보여주면서 다시 40만 원 선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83% 상승세 나타나는데요. 오늘 고영과 휴림 로봇도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한번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도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리노공업 0.24%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ABL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지는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지만 LCBL 같은 경우에는 또 파란불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 현재 오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요즘 어닝 시즌이죠.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 기아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됐는데 미국의 관세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손실이 7,500억 원이다라는 점이 찍히게 됐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 3% 넘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3월 3일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1,200포인트 계속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전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원샷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